자, 여러분, 부잣집 현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분명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은 좋게 하고 나가는 기운 중 좋은 것은 잡고 나쁜 것을 흘려보내는 그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현관은 그 집안의 얼굴입니다. 현관이 밝고 정갈하면 누구나 집 안으로 들어올 때 기분이 상쾌해질 것이면 두말할 필요 없겠죠. 우리 조상님들 예전에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대문 앞 청소였다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렇듯 깨끗함과 청결함은 모든 풍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주택구조와 현대의 주택구조가 너무도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여기에 따라 많은 부분 과거의 풍수법을 수정해야 되는 건 역시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의 풍수에서는 대문에서 들어와서 화장실이 정면에 보이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현관 옆에 화장실을 두도록 설계된 곳이 많죠. 이는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집안이 아주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화장실을 구석진 곳에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고요. 행여 대문 앞에 화장실을 두었을 때 들어오는 사람과 마주쳐서 난감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그 편리에 의한 것이었고요. 현대의 경우 대체로 집안이 좁고 화장실이 2개씩 있는 경우 많죠. 하여 이것이 오히려 편리함에 저해되기 때문에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현관의 형태와 형식은 꾸며두는 것이 좋겠죠. 예, 맞습니다. 현관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두어야 하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치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부잣집 현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현관은 밝고 트여 있어야 합니다. 현관이 좁고 답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집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어떤 느낌을 얻을까요? 풍수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의식을 자극해서 의식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학문입니다. 다시 말해 편리와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현관은 들어서면서부터 탁 트인 느낌, 시원한 느낌이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현관에 들어와서 거울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는 우리 과거 풍수학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이고요, 일본의 무속이 약간 가미된 것이면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 즉 거울이 나의 영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 의미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나쁘다면 찜찜한 거 사실이죠. 이러니 굳이 새로이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이라면요, 굳이 또 없앨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대신 거울 앞에 작은 꽃이나 화분을 두시거나 거울 주변을 목재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 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잣집의 경우 평수가 워낙 넓어서요, 현관을 시원하게 탁 트이도록 만들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 가정의 경우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풍수에 좋다고 해서요, 수백만 원씩 들어서 새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닐 겁니다. 네, 우선 조명을 아주 밝은 것으로 교체를 하십시오. 틀림없이 느낌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현관 입구에 불필요한 것은 무조건 정리하십시오. 상대적으로 많이 넓어 보이실 겁니다. 가능하면 신발은 꼭 신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발장에 넣어 두시고요, 현관에 쓰레기 봉투나 우산꽂이 이런 거 있으면 안 좋으니까요, 치우세요. 아마 탁 트인 느낌, 환한 느낌 받으실 겁니다. 두 번째, 현관에 꽃이나 액자를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풍수학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사시던 그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대문을 현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갓집의 경우요, 대문 들어오는 입구 이전부터 담벼락 주변에 꽃이나 나무를 심어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부잣집에서도요, 현관 들어오는 입구 이전부터 화분을 놓아두거나 꽃나무들을 심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대문으로 들어오면 입구에서부터 꽃을 길 따라 심어 두었죠. 특히 붉은색이나 노란색 꽃이 피는 것으로 말입니다. 네, 이것이 집안에 부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 현관에 꽃을 심어 두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과거의 집과 현재의 집안 구조는 많이 다르죠. 또한 물론 수백 평의 정원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요. 우리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현관이 이렇게 하기까지 넓지는 않잖아요. 하여 현관에 꽃이 그려진 액자를 붙여둔다든가 작은 화분들을 놓아두면 좋습니다. 물론 노란색이나 붉은색 꽃이 피는 꽃으로 말이죠. 이렇게 작은 꽃화분 몇 개 신발장이나 거울 주변에 놓아두시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절대 관리 안에서 죽이시면 안 됩니다. 또한 향기가 있는 것이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가 청결입니다. 무조건 풍수는 청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상님들 이른 아침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대문 앞 청소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 제가 출근을 하는데요. TV에서 국내 오래된 노포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년 이상, 80년 이상 된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집들을 취재를 하던데요. 이 집들 전부 아침 일찍 제일 먼저 가게 앞 청소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운은 맑고 깨끗한 곳으로 흐르고요. 나쁜 기운은 어둡고 칙칙한 곳으로 몰려간다는 것은 우리 풍수학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기운들 역시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셨었다는 거예요.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아침 일찍 대문 앞 청소부터 하루를 여셨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것으로 하루 종일 집안에 좋은 기운만 들어오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정리를 하세요. 틀림없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 하실 겁니다. 이렇듯 풍수학은 뭐 그리 대단한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무슨 점술도 아니고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향유하면서요. 가장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가장 안락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두시면 된다는 거죠. 부잣집의 현관요. 무조건 밝고 깨끗한 느낌, 정갈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집안의 구성원들이 하루의 시작이 밝고 활기찰 수 있으며 이 집안으로 오늘 하루 들어오는 기운이 좋은 기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항상 사의 기운이 아닌 생의 기운이 집안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만들어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현대식 현관 풍수법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부잣집의 현관 따라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 부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항상 모든 운을 다 얻으셔서 모든 행복, 모든 번영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